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. 오늘은 고양이를 위해 좁은 10평 원룸을 100평 집처럼 꾸며보자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해 보겠는데요. 많은 분들이 고양이를 키우시고 저 역시 마찬가지고 그 고양이를 또 작은 집에서 많이들 키우세요. 그렇다고 해서 넓은 집에서 키운다 그러셔도요, 실제로 고양이가 밖에서 생활할 때는 2km, 2km에서 4제곱킬로미터 정도의 영역을, 공간을 보통 사용하거든요. 활동 영역이란 공간을 사용하는데 우리 집이 뭐 그렇게까지 넓진 않잖아요. 그래 커봐야 뭐 100평이고 작으면 10평이고 이 정도에서 보통 키우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주면은요, 아니면 조금만 공간을 잘 활용해주면은요, 고양이들이 훨씬 더 넓은 영역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줄 수가 있어요. 오늘은 그런 팁들을 한번 공유해 드려볼까 합니다. 보통 야생 상태의 고양이는요, 자신의 영역권을 3가지로 구분한다 그래요. 그래서 첫 번째는 활동 영역으로요. 일단은 이 활동 영역은 뭐냐면 사냥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기가 사냥을 하기 위한 공간, 다니는 공간, 그 다음에 짝짓기를 위한 공간이 굉장히 넓은 공간이에요. 보통은 2km, 4제곱킬로미터 정도의 공간을 활용한다 그러고요. 여기는 서로 공용을 해요. 서로 공유를 해요. 다른 고양이들하고요. 두 번째는 이제 실제 영역으로 사람으로 치면 집 같은 거에 해당하는 공간이에요. 여기서부터는 자기가 허용하지 않은 어떤 사회적인 친구라든가 가족 관계를 형성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이 공간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 방어를 하는 개념을 시작하게 돼요. 그 다음에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을 또 구분을 해요. 이 공간은 뭐 쉬거나 자거나 숨는 공간을 말하고요. 이 공간에는 정말 친한 가족 같은 관계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인 친구 아니면 서로 허용을 안 해요. 바로 옆에 눕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거든요. 보통 실내 생활하는 고양이들은요, 이렇게 사냥권이 활동 범위에는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아요. 사실 이거는 뭐 거의 의미가 없고요. 왜냐하면 사냥은 더 이상 다닐 필요 없고 짝짓기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거든요. 밥이 충분하게 있고 그다음에 중성화가 되기 때문에 짝짓기 할 이유도 전혀 없고요. 얘들이 생각하는 영역들은요, 실제 영역과 개인적인 공간이에요. 또 이 문제는 혼자 사는 고양이들한테 별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요, 만약에 다주사육을 한다 그러면 2마리 이상의 고양이를 다주사육한다 그러면요, 이런 영역권의 문제로 다툼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해요. 물론 눈에 보이게 다투거나 싸우진 않겠지만 그래도 서로 뭐 어딜 못 지나게 막는다든가 아니면 자기 공간 안으로 침범했다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가 이래가지고 오줌도 안 싸는 방광염의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밥을 안 먹거나 아니면 질병을 유발하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공간을 넓게 해서 이런 다툼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. 우리가 물리적으로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고양이들을 위해 이사를 갈 수는 없지만요, 이사를 가지 않고도 이들의 개인적인 공간이나 영역을 더 넓게 만들어줘서 어떤 영역권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해줄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. 자, 지금부터 내 집을 고양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넓게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.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요, 고양이는 수직을 살아가는 동물이라는 거예요. 즉 사람은 2D를 살아가고 그리고 고양이는 3D를 살아가는 동물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. 우리에게는 사실 집 전체가 하나의 영역이야. 내 집이 영역이야. 현관문 들어가면서부터 되게 편안함을 느끼고 이건 내 공간인 거예요. 내 영역이 되고요. 근데 고양이가 생각하는 영역은 그거랑은 조금 달라요. 즉 고양이가 생각하는 집에 대한 영역은요, 예를 들면 그 집에서 높낮이가 다르다거나 아니면 위치가 조금만 달라도 그것도 하나의 영역으로 봐요. 침대 위도 하나의 영역이고요. 그 다음 책상 위나 의자 위나 소파 위나 아니면 냉장고 위나 서로 다른 다 영역권이 돼버리는 거예요, 얘들한테는. 그래서 5개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, 그 공간 안에요. 즉 이거를 활용하면 고양이의 영역권을 많이 넓혀줄 수가 있어요. 즉 고양이에게 집을 더 넓혀주는 비결은요, 고양이의 영역인 수직적인 층을 더 늘려주는 거예요. 층이 전부 다 영역이 되거든요. 여러 마리의 고양이를 키운다면 이 개별의 각 층들은 서로 각각의 고양이가 영역권을 주장하는 거주 공간이 돼요. 물론 동료나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이러이러한 공간을 서로 공유하거나 아니면 시간대를 나눠 서로 공유할 수는 있겠지만, 만약에 가족이나 동료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어요. 이 영역을 놓고 싸우게 되거든요. 자, 먼저 가장 쉬운 거는요, 고양이들이 올라갈 수 있는 층을 더 많이 늘려주시는 거예요. 뭐 냉장고 위를 치워주고 선반 위를 치워주고 소파 위를 치워주고 테이블 뒤를 치워주고 올라갈 때가 더 많아져요. 그러면은 영역권이 그만큼 더 늘어나고요. 만약에 이게 좀 힘들다 그러시면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. 캣타워를 구매하시면 됩니다. 캣타워나 캣폴은 대부분의 집에서 구석에 놓으시는데 절대 구석에 놓으시면 안 돼요. 되도록이면 창가 쪽에 놓으셔야 돼요. 캣타워나 캣폴은요, 고양이의 영역권을 늘리는 가장 손쉽고 가장 빠른 길이에요. 즉 영역권이 다른 고양이일지라도요, 캣타워는요 가까운 공간에서 서로 다른 영역들을 소유할 수가 있거든요. 가장 평화롭고 쉬운 해결책 중에 하나가 캣타워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. 캣타워는 되도록 무겁고 단단한 것을 구매하셔야 돼요. 불안정하거나 흔들리면 고양이들이 되게 불안해서 자기 영역으로 삼지 않을 수 있거든요. 그리고 반드시 창가에 설치해서 캣타워에 앉아서 밖의 풍경을 즐길 수 있게 꼭 해주셔야 돼요. 만약에 캣타워를 창가에 놓는 게 불가능하다, 뭐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으니까요, 뭐 이런 경우에는 창문에 해먹을 설치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. 캣타워를 구매하고 창문에는 고양이용 해먹을 다는 거죠.
그리고 숨을 은신처를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. 뭐 보통은 이제 텐트 같은 형태의 어떤 천으로 된 재질의 작은 집들인데 여기저기 던져놓으면 고양이가 거기 숨어요. 숨집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심리적인 안정감도 느끼고 자신이 숨거나 쉴 영역이 하나 더 늘었다고 느끼게 돼요. 터널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터널은요, 은신처가 되기도 하지만 놀이 공간이 되기도 해요. 사냥 공간이 되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소심하거나 적이 많은 고양이한테, 사회적인 동료가 없는 고양이한테는요, 다른 고양이의 눈을 피해서 움직일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. 자, 그래도 수직적인 공간이 부족하다. 그럼 고양이 길을 설치해 주세요. 고양이 길이 뭐냐면요, 천정 바로 아래쪽에다가 선반을 쭉 설치해서 이제 고양이들이 달 수 있는 길을 설치하는 거예요. 물론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층층이 선반도 다시 설치해 주셔야죠.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. 반드시 올라간 길이 있으면 내려가는 길을 만드셔야 되고요. 어떠한 경우에도 막다른 길을 만드시면 안 돼요. 만약에 사이가 안 좋은 고양이가 있다 그러면요, 길을 막아버린 경우가 종종 있어요. 그러면요, 고양이가 못 움직여요. 진짜 한 번이라도 길막을 당해서 거기서 꼼짝달싹 갇혀 있었던 고양이는요, 다시는 그걸 사용을 안 하게 됩니다. 아마 이 정도만 해줘도요, 열평 원룸이 10배로 넓혀진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즉 열평 원룸을 100평으로 느끼게 고양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겁니다. 고양이는 수직의 다양한 층층들을요, 하나의 영역권으로 인식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. 혼자 있을, 혹은 좁은 공간에 무료하게 있을, 아니면 영역권을 두고 서로 신경전을 버티는 스트레스를 이빠이 받고 있을 고양이들을 위해서요, 새로운 캣타워나 캣폴을 좀 주문해 주세요. 자, 작은 공간 조금 더 고양이에 양보하면 어떨까요? 자,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. 감사합니다. 혹시라도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요,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.